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장수온길입니다. 잠깐만요. 혹시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죠? 2025년 10월 1일부터 정부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지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자녀 교육비 걱정에 잠 못 이루셨던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은 월 최대 1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을 놓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진 복지 혜택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숨은 지원금까지 모두 찾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어르신들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주거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가 대폭 인상됐어요. 수도권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에는 월 30만 원 정도 받으셨다면 이제는 33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약 10% 가까이 인상된 거예요.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25만 원에서 28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죠. 매달 받는 주거급여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기존의 소득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소득 기준도 함께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차상위계층도 이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10월부터는 차상위계층도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해요. 10월 초부터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할 테니까 가까운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 보세요. 신청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월 15만 원이면 연간 18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이제 전세 관련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을 때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한도가 2배로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2천만 원까지만 빌려줬는데 이제는 4천만 원까지 가능해졌어요. 게다가 상환 기간도 4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서 월 상환 부담도 훨씬 줄어들었고요. 보증금이 조금 부족해서 이사를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실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말씀인데요.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반지하에서 월세 35만 원을 내고 계셨어요. 기존에는 주거급여로 30만 원을 받으셔서 본인 돈으로 5만 원을 더 부담하셔야 했거든요. 그런데 10월부터는 주거급여가 33만 원으로 늘어나서 본인 부담이 2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매달 3만 원씩 생활비가 더 생긴 거죠. 게다가 할머니가 5천만 원짜리 전세집을 발견하셨는데 전에는 융자 한도가 2천만 원이라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으니까 본인 부담이 1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전세 이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아이고, 이제야 낡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하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김영수 씨 이야기예요. 김영수 씨는 자활 사업으로 소득이 늘어서 차상위계층이 됐는데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 월세 45만 원이 늘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10월부터 차상위계층 월세 지원으로 매월 15만 원을 받게 되면서 월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죠. 일을 열심히 해서 차상위가 된 게 후회되지 않아요.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교육 지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녀나 손주를 키우고 계신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먼저 교육급여 중에서 교육활동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어요. 초등학생은 연간 50만 원,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8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이전에는 연 1회 일시불로 줬는데
이제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해요. 그러니까 학기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필요한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 같은 것들을 이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니까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대학 등록금 지원이에요. 고등학교 때 교육급여를 받았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첫 1년간 등록금의 50%를 국가가 지원해줘요. 성적을 잘 유지하면 2학년까지도 연장 가능하고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대학 가고 싶어 하는데 등록금이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이 있다니 정말 고맙네요. 이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해야 하니까 대학 진학 예정인 자녀나 손주가 있으시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근로소득 공제율 확대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조금만 벌면 급여가 줄어드니까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어요. 근로소득 공제율이 확대돼서 같은 돈을 벌어도 실제로 인정되는 소득은 더 적게 계산돼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급여 감소폭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민수 씨라는 분이 월 50만 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기존에는 공제율이 30%여서 15만 원만 빼고 35만 원을 소득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 60만 원에서 35만 원을 뺀 25만 원만 받았거든요. 총 수입이 75만 원이었죠. 그런데 10월부터는 공제율이 50%로 늘어나서 25만 원을 빼고 25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생계급여를 35만 원 받게 되니까 총 수입이 8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10만 원을 더 받는 거죠. 이제야 일할 맛이 나네요. 하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은 모두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별도 신청은 필요 없어요. 다만 복지당국에서 여러분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숨은 지원금 찾는 법이에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큰 정책 외에도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거나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는 지역별 명절 위로금이에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시군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추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강남구는 주는데 옆 동네는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신청 기간이 보통 1-2주로 짧아서 놓치기 쉬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기초수급자 명절 위로금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신청하고 얼마인가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해서 추석 때 30만 원 상품권을 받으셨어요. 아이고, 몰랐으면 그냥 지나칠 뻔했네요.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예요. 여름 냉방비, 겨울 난방비 지원인데요. 예전에는 계절마다 따로 줬는데 이제는 연간 총액을 한 번에 줘요. 1인 가구 최대 29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매년 신청 기간을 확인해서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문화누리카드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문화, 관광,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인데 연간 1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뿐만 아니라 지역 서점, 체육시설, 기차표 구매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말까지 다 쓰지 않으면 잔액이 사라지니까 꼭 확인해서 사용하세요. 한 번 카드를 받으면 다음 해에는 자동으로 충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카드를 잘 보관해 두세요. 정말 중요한 건 모든 복지는 신청 주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복지로나 정부24를 자주 확인하시고 특히 바우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메모해 두세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10월부터 바뀌는 혜택들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대부분은 자동으로 적용돼요. 주거급여 인상이나 근로소득 공제 확대는 별도 신청 없이 10월분부터 바뀐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차상위계층 월세 지원은 새로 생긴 제도라서 반드시 신청하셔야 해요. 두 번째,
차상위계층 월세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10월 초부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자체마다 접수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고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세 번째, 대학 등록금 50%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이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고등학교 때 교육급여를 받았던 학생이라면 대학 진학할 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꼭 신청하셔야 해요. 네 번째, 지역별 명절 위로금은 어떻게 찾나요? 이건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해요. 기초수급자 명절 위로금 있나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세요.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 일하면 수급 자격이 없어질까봐 걱정돼요.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 하셔도 돼요. 근로소득 공제율이 확대돼서 일해도 급여 감소폭이 줄어들었거든요. 게다가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면 희망키움 통장 같은 걸로 목돈 마련도 도와줘요. 자립하고 싶으시면 주민센터 자활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혜택들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받으세요. 특히 차상위계층이시라면 월세 지원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10월 초에 주민센터에 꼭 전화해 보세요. 대학 진학 예정인 자녀나 손주가 있으시면 등록금 지원도 꼭 확인하시고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수시로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지역별 명절 위로금 같은 건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립과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